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아보가드로수를 측정해볼 볼륨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스테아르산을 이용한 아보가드로수의 측정입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에서 이 스테아르산이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띠고 있기 때문에 물 표면에서 단분자막을 형성한다는 성질을 이용할 것입니다. 스테아르산이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갖는 이유를 스테아르산의 구조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이 그림에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소수성을 띠게 됩니다. 이 구조의 끝부분은 반면에 카르복식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르복식이란 중심의 탄소 원자에 하나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 하이드록시기가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 친수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저희가 측정할 것은 핵산 1ml당 방울 수와 단측막의 직경입니다. 그리고 실험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으로는 스테아르산의 농도와 밀도, 다이아몬드의 밀도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험 준비물로는 페트리 접시, 비커, 눈금 실린더, 피펫, 송화가루, 스테아르산, 증류수, 핵산,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펫 보정과 스테아르산의 단측막 직경 측정 실험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피펫을 보정하는 실험입니다. 피펫을 핵산으로 여러 차례 헹군 후 핵산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이때 피펫에 이물질이 끼면 정확한 실험을 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주의해서 씻어주세요. 그 후 피펫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 눈금 실린더에 핵산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려 1mm가 되도록 합니다. 이때 피펫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 기울여서 하면 방울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울이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저희는 벌써 측정해야 할 수치 중에서 한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럼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스테아르산의 단측막 직경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페트리 접시, 증류수, 송화가루가 있습니다. 먼저 페트리 접시에 증류수를 적당히 넣어주고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 후 작은 약숟가락으로 송화가루를 조금 떠서 이 페트리 접시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을 나타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페트리 접시이고 송화가루를 뿌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송화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스테아르산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채워줌으로써 실험의 오차를 줄여주고 스테아르산의 단면적을 측정할 때 스테아르산을 육안으로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송화가루가 잘 퍼지고 나면 스테아르산을 핵산 100ml에 녹인 용액을 피펫에 넣어 페트리 접시 중앙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자세히 확대한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의 원들은 스테아르산 분자를 나타내고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중간중간 송화가루가 껴있는 모습입니다. 송화가루가 이렇게 잘 퍼지고 나면 페트리 접시의 중앙에 스테아르산을 핵산 100ml에 녹인 용액을 피펫에 넣어 중앙에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스테아르산을 핵산 100ml에 녹인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스테아르산이 친수성인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지만 탄화수소가 18개나 되므로 친수성 성질보다 비극성, 즉 무극성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극성 용매인 핵산을 녹여 친수성 성질을 강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 후 페트리 접시를 관찰하면 스테아르산이 퍼지면서 생기는 원형막의 경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형막의 직경을 눈금자를 통해 직접 측정하면 스테아르산의 직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직경이 원형이 아니라면 대각선 방향을 통해
여러 번 이렇게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스테아르산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아르산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전에 빠르게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실험은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산 한 방울당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1ml에 해당하는 핵산의 방울수를 측정했기 때문에 1ml를 핵산 1ml당 방울수로 나누어 주면 바로 핵산 한 방울당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핵산 한 방울당 부피를 구했으니 스테아르산의 질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스테아르산을 핵산에 녹여 사용했기 때문에 실험 전 미리 조사해 놓은 스테아르산의 농도에 핵산 한 방울당 부피를 곱하면 스테아르산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아르산의 질량을 알았으니 스테아르산 한 방울당 부피를 알아봅시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밀도는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라는 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변형시켜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눈다는 식을 이용해 스테아르산 한 방울당 부피는 스테아르산의 질량을 스테아르산의 밀도로 나눴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식에 아까 조사해 놓은 스테아르산의 밀도와 방금 구한 스테아르산의 질량을 대입하게 되면 스테아르산의 한 방울당 부피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스테아르산 단층막의 두께입니다. 스테아르산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친수성인 부분이 증류수와 만나게 되고 소수성인 부분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위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개 모여 있다 보면 결국은 이러한 원통 모양을 만들게 될 텐데요. 따라서 스테아르산의 원형 모양으로 펴지게 되므로 이 구조는 원통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통의 부피를 구하는 식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것을 실험에 적용해보면 스테아르산 한 방울당 부피는 밑면의 넓이 대신 단층막의 넓이를 적용하고 높이 대신 스테아르산의 두께를 적용한다면 스테아르산 한 방울당 부피는 단층막의 넓이 곱하기 스테아르산의 두께가 됩니다. 스테아르산의 단층막의 두께를 구했으니 다음은 탄소 한 개의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처음에서 소개한 스테아르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탄소의 가 위치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탄소들의 수소가 연결되어 있어 이 구조가 탄화수소 사슬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면 탄소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이렇게 세다 보면 모두 18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들 18개가 단일 결합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모두 동등해 18로 나누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의 길이를 구했으니 탄소 원자 한 개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탄소 원자의 경우 정육면체의 형태이므로 탄소 원자 한 개의 부피는 탄소 한 개의 길이에 세제곱을 하면 탄소 원자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아보가드로스는 몰 부피를 원자 부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원자 하나의 부피를 알기 때문에 탄소 한 개의 부피만 알면 아보가드로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탄소 한 개의 1몰의 부피는 아까 스테아르산 한 방울의 부피를 구할 때 사용한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라는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탄소 질량은 12g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탄소의 밀도를 알면 되는데 이때 탄소가 정육면체로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밀도를 사용합니다. 실험 전에 미리 조사해둔 다이아몬드의 밀도로 12g을 나누면 탄소 1몰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보가드로스는 원자 부피분의 몰 부피라는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드디어 계산 과정이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스테아르산을 이용한 아보가드로스를 구하는 실험에 대한 볼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